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또 뭐 하여튼 불행한 역사가 또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가 된 거죠. 자, 역대 대통령들 쭉 붙어져 있죠. 여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쫙 붙여져 있는데 이 중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대통령은 단 3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재판 받았죠? 재판 받아서 구속됐죠? 재판 받아 구속됐죠?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내란죄 관련해서.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은 재판을 안 받았다고 해도 아들이 구속되고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비극적인 생을 마감할 정도로 보면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 참 파란만장하고 또 좀 불행한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건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는 너무 정치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정권 바뀌면 전직 대통령 뭐 기소하고 재판 넘기고 정치 보복이라는 시각도 있고 또 이 참 불행한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쨌건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취임한 이후에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여러 개 있었죠.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모 피격 사건, 사드 기밀 누설 의혹 다 재판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기소하거나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 정도까지만 이제 기소가 되거나 뭐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요렇게만 됐는데 지금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것도 뇌물 수수 혐의로. 자, 바로 이 건이죠. 딸 가족 태국 이주 의혹 사건 그리고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결국은 가족 문제입니다. 여기도 딸 다혜 씨와 옛 사위 서모 씨 간의 문제. 시민단체가 이 건으로 고발한 게 벌써 3년 5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수사를 해왔고 뉴스터디에서도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쫙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2010년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한 방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반박까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2010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서 씨가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도 합니다. 검찰 이번 조사에 따르면 문다혜 씨 부부는 무직 사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또 로스쿨 한다고 그만뒀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서 씨가. 어쨌건 특별한 소득 없이 생활을 하면서 결국 부모, 그러니까 서 씨 입장에서는 처가댁이고 다혜 씨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금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뭘 하고 있었느냐? 2010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결혼할 그 즈음에는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정치로 들어오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대선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하죠. 떨어지죠. 2012년에. 그리고는 잠시 쉬었다가 2015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사위가 중소게임업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사실 이때도 이제 서 씨가 아까 증권회사 다니다가 퇴직했다 그랬잖아요. 게임의 전문성이 없는데 게임업체에 취직을 한 거예요. 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것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업 청탁을 해서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참여정부니까 노무현 정부 때 같이 행정관, 이때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민정수석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위 취업 부탁을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사위가 게임 업체에 다니고 있는 그때 2017년 5월 1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면서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 대선 때 딸이 유세 때 등장을 하죠.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유세 때 딸이 나왔고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위는 이 게임 업체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2017년 5월에 취임을 하고 2017년 11월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에 이 다니던 업체 이름이 바뀝니다. 토리 게임즈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토리냐. 이 왜 토리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는 유기견 이름이 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학대당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유기견을 데려와다가 키워서 청와대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토리다 보니까 이 토리 이름을 따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좀 얘기가 있었고, 어쨌건 이거 혹시 장인어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시킨 거 아니야라는 의혹들이 좀 나오면서 어쨌건 퇴사를 합니다. 2018년 2월에 게임 업체를 퇴사를 해요. 검찰 수사 이번에 조사 내용에 따르면 퇴사를 하니까 다시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단절되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부모님들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이 됐다. 요게 이제 검찰 조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2018년 2월에 사위가 퇴사를 한 다음 달 바로 이 사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제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자원부의 어쨌든 밑에 있지만 또 바로 직속 공공기관은 아니고 어쨌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거기에 이제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 이사장은 원래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고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직능본부장을 하지요.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 임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임명된 그 다음 달에 이상직은 청와대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왜 들어왔는지, 와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검찰 조사에 아직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들어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보면 청와대 라인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통령 계시고 임종석 비서실장에 조국 민정수석에 조현옥 인사수석 요 라인이던 시절에 어떤 이상직 이사장이 청와대에 들어와요. 이 다음부터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스타젯 직원, 그러니까 이스타젯이면 이제 본인 회사 직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으로 갔죠. 그 직원들이 태국,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그 태국에 살 주거지 정보, 그리고 다혜 씨의 아들을 태국 국제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거기 학교 관련된 정보를 요 직원들이 알아다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냐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 신모 씨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다혜 씨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언제? 18년 4월 이상직 이사장이 청와대를 다녀온 이후부터. 그러니까 요때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후부터 이걸 하는 걸 보니 이때 뭔가 청와대 와서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짐작만 일단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4월, 5월 내내 이 특별감찰반장은 다혜 씨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태국 부동산업자 연락처, 그리고 태국 국제학교 요청, 그리고 태국 항공사의 위치 같은 걸요. 이때만 해도 검찰에 따르면 이 다혜 씨 부부는 이상직 이사장의 연락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면도 없고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민정 쪽에서 다리를 놔서 궁금하면, 다혜 씨가 궁금하면 여기다 얘기하면 여기가 쪽에 물어보고, 그럼 답을 들어서 여기가 전달해주고, 요 신 반장이 이런 역할을 한 걸로 검찰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정비서관실이나 이 특별감찰반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뭔가 문제,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까. 왜냐면 대통령 가족이 얼마나 막강한 자리입니까? 혹시나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감시를 해야 될 역할인데, 만약에 검찰 조사가 맞다면 오히려 이런 뭐 궁금해준 거, 궁금한 딸 부부가 궁금한 걸 이렇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까 역할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 주고 하라고 한 역할과는 좀 다른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4, 5월에 쭉 이제 기초 정보들을 받은 뒤에 직접 갑니다. 누가? 다혜 씨가 어디로? 태국으로 현지 답사를 갑니다. 그 답사를 갈 때 이 토리 멍멍이, 토리 퍼스트독을 데려갔다는 거죠. 당시에 퍼스트독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토리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청와대에 있는 토리를 데려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딸이 이렇게 가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또 하나의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되는 대목도 있는데, 토리는 청와대에 있다가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양산 사저로 갔다가 이제 작년에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죠. 자, 어쨌건 이 다희 씨가 태국 현지 답사 갔을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 방콕 센터 직원들이 가서 공항에 가서 응대도 해주고 일정 있으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통역 같은 것도 섭외를 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검찰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희 씨는 이제 아들 국제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국제학교 위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그런 환경의 집을 구해야 되니까 나름 월세 350만 원에 이 고급스러운 맨션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이상직 이사장 저쪽 타이스타젯에서 줬다고 하죠. 자, 그리고는 2018년 6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다희 씨 가족을 태국 현지에서 경호할 것인지. 예. 그리고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검찰이 넣어놓은 이유는 결국 대통령 가족이다 보니까 경호처가 이제 경호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태국에서도 경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결국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결국은 이 내용을 다 알았을 거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9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을 때 한 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근데 요때 이제 2018년 7월 9일이면 사실상 딸은 다희 씨는 태국으로 갈 걸 이제 알고 이제 그 얘기만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7월에 다희 씨의 당시 남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 씨가 타이스타젯 대표 박석호 대표에게 혹시 이상직 의원에게 뭐 들은 거 없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봤다는 거죠. 이상직 이사장은 이스타젯 실소유주고 이 타이스타젯은 2017년 2월에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제 태국 방콕 관광객도 많고 또 태국에서도 오고 하니까 뭔가 해보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 항공 운항 증명,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직접 운항하는 증명서나 항공 사업 면허, 요게 이제 취득 AOC, AOL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제 항공사가 이제 영업하고 하려면. 근데 요게 취득이 당시 안 된 상태라 요때 새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검찰에 따르면. 그런데도 뽑았다는 거죠. 누구를? 사위 서 씨를. 여기 서 씨를. 그래서 2018년 7월에 이상직 이사장이 박석호 타이스타젯 대표에게 이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해서 월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를 제공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요 월급여 800만 원은 대표보다 2배 많은 연봉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주거비, 여기 이제 월세 이런 것들을 제공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서 씨는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합니다. 자, 어디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항공사에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서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업체에서 다녔었죠.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취직을 했었죠. 예. 그렇게 따지면 항공사에는 아무런 항공사 관련된 전문성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냥 취업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상무 직급 임원으로. 자, 검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서 씨는 타이스타젯에서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신, 보내고 받고, 수발신 그런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을 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수사 결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떼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냐면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019년 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가족이 동남아로 해외 이주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6월에는 태국에서 특혜로 취업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가. 예,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막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다가 2020년 4월에 퇴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서 씨는 재택근무에서도 계속 월급을 수령하고 어쨌건 2020년 4월에 퇴사를 하고 그의 말 다희 씨와 아들은 귀국을 한 다음에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이 딸과 손자가.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1년 동안 거주를 하고 2021년에 결국
이혼을 다혜 씨와 서 씨는 이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쭉 스토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동투더 뉴스.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위를 특혜 채용해 준 걸 해줬고, 그죠? 이상직 의원이 해준 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와 다름없다. 요게 뇌물을 받은 거와 다름없다. 왜냐하면 특혜 채용하면서 이 문다혜 씨 부부 사위는 급여 명목으로 이게 몇 바트입니까? 416만 705바트. 이 태국 돈이에요. 바트가 태국 돈. 우리로 치면 약 1억 5천만 원. 그리고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을 받은 게 되니까요. 특혜 채용으로. 사실은 처음에 검찰이 이 적용을 할 때, 죄를 적용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뇌물죄를 적용한 걸로 최종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건 이게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지금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거다. 이게 제3자 뇌물죄인데 이게 입증이 되려면 부정한 뭔가 청탁이 있어야 돼요. 이 이상직 의원이 부정한 청탁이.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뇌물죄는 뭐냐면 실제로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왜 그렇게 성립이 되느냐? 어차피 이 다혜 씨 부부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고 있던 걸 안 주게 된 거니까, 돈을 아끼게 된 거니까 그냥 뇌물을 준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게 이 경제 공동체 개념이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경제적으로는 같은 공동체나 마찬가지였다. 어쨌든 그 개념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뇌물을 줬으니까 이상직 의원은 뇌물 공여 준 게 되고, 업무상 배임은 뭐냐면 굳이 타이스타젯에 새로운 임원을 뽑을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급여와 주거비를 쓸데없이 나가겠다. 근데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회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금 이상직 의원은 또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상직 의원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을까요? 검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진공 이사장직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자리를 준 대가로 도와준 거다. 면직에도 편의를 줬다. 뭐냐면 일단 2018년 3월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데 2017년 12월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사실상 이사장직으로 내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페이버를 줬다는 거죠. 전임 이사장이 어떻게 직무 수행했는지 계획서를 청와대가 보내줬다는 겁니다. 참고하라고. 이런 걸 내야 되니까. 어쨌든 공무원은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임 이사장 어떻게 했는지 계획서도 보내주고, 중진공 이사장 지원서 할 때도 좀 도와주고, 이때부터 페이버를 줬다는 거고. 근데 이제 2020년 4월에 중진공 이사장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왜? 총선 출마하려고. 총선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전북 전주에. 물론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막 지금 이상직 의원 뭐 여러 가지 터졌잖아요. 뭐 이렇게 회사 관련된 비리 관련된 것도. 그러면서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드랍하지만 어쨌건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총선을 출마하려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중진공 이사장직을. 이거 공직이니까. 그때도 빨리 이 면직,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 사표를 안 해주면 이게 출마를 못하는 상황인데 2020년 1월에 면직 신청하자 바로 승인을 해줘서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면직에 편의를 봐줬다. 결국은 이상직이 저 중진공 이사장 하고 싶어요? 해주고, 저 그러면 그만두고 그냥 총선 나가고 싶어요? 해주고. 사실은 이 총선 공천 받을 때도 뭔가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페이버를 줬다. 그때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한 명.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일단 그까지는 가진 않았고, 그건 의혹이고 하지. 어쨌건 면직에는 편의를 줬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스타 항공 대북 사업에 편의를 줬다라는 이제 검찰은 요것도 이상직에게 해줬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상직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타 항공의 실소유주잖아요. 그럼 이스타 항공이 비즈니스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타 항공이 당시에 대북 이 항공기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3월 31일에 평양에서 공연을 합니다. 예술 시범단이 그래서 방북을 하는데 그 방북할 때 전세기를 이스타항공 전세기로 갑니다. 당시에 여기 보면 조용필, 뭐 윤상, 이선희 다 보이네요. 그죠? 백지영 씨도 갔었고 당시에 윤도현 씨도 갔었고 이스타 전세기를 타고 당시에 북한으로 가거든요.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 항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스타 전세기를 띄운 것 자체가 좀 페이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시에 이상직 의원은 이 신사업 중 새로운 사업 중 하나로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실제로 남북이 뚫리면 그 새로운 노선을 이제 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기를 취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남북 간에 오갈 수 있는 운항사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노선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항공사 노선은 다 허가 사업입니다. 예. 왜냐하면 독점이니까. 예. 그리고 지급 보증도 제공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때 전세기 갈 때도 좀 특혜를 줬다고 검찰 수사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 동의 없이 이 수천억 원의 항공보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잠재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손해를 다 보증을 정부가 해주겠다. 이런 특혜를 이때 띄울 때도 해줬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상직 의원이 얻은 걸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다혜 씨 가족은 어떤 이익을 받느냐?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했죠.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을 때 이 태국에서 받은 그 돈으로 아들 국제학교 보내고 생활비도 쓰고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국내에 있는 집을 사는 데도 씁니다. 그러면 영등포의 오피스텔, 양평도의 빌라, 제주의 단독주택 이걸 뭐 한 번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뭐 겹치는 기간도 있고 좀 사고 파는 기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개를 뭘로 활용을 하냐면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을 해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뭔가 등록을 하고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숙박업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숙박업을 하면 이제 돈을 또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또 자산에 자기가 포함이 되겠죠. 어쨌건 요때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이런 숙박업을 이용하는데 밑자본으로 썼다. 그래서 또 다른 자산을 창출했다. 요게 이제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가 청와대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다혜 씨가 아까 태국 갔을 때 대통령 경호관이 태국에 가잖아요. 그죠? 경호하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호관에게 태국 돈을 환전을 해서 내 국내 계좌로 송금해달라 이런 거 심부름을 경호관은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특별감찰반장은 다혜 씨의 위임장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혜 씨가 부동산을 살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특별감찰반장이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아버지 및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마치 자기 심부름꾼처럼 경호관과 청와대 직원을 썼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회의한 이상직은 기업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자 대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 그래서 혜택을 받은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가 됐고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서 뇌물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측 반박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이
타이사댓에 취업하는 걸 어느 누구에게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청와대에 당시 들어간 이후에 뭔가 벌어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지만 절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이상직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예 몰랐다 나는.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경호처와 경호관과 그 청와대 직원은 왜 도와준 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경호처와 민정비서실은 법령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이 적법이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고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취업 등의 과정에 있어서 민정수석실이 관련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거나 이에 대해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내놔야겠죠.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나 특별감찰반장이 딸 다희 씨가 태국 가는 그 정보를 뭐 도와주고 현지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거를 했다는 증거를 이제 검찰이 내놔야겠죠. 어쨌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이게 이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전주지검이 사건을 막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갔다. 부당하게라고 해서 그 전주지검 검사, 수사한 검사와 전직 그 검사장을 공수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제가 전해드린 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공소 단계, 기소 단계의 상황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이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뭐 무죄로 혐의가 벗겨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검찰이 사위 특혜 취업 의혹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때 적용한 혐의는 뭘까요? 1번 제3자 뇌물죄, 2번 뇌물죄, 3번 횡령죄, 4번 사기죄. 제가 아까 이 두 개의 죄 중에 뭘 하나 적용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걸 좀 힌트로 생각하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아시는 분은 저 밑에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이슈, 또 복잡하지만 이거 궁금하다라는 거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자, 아시죠? 평일로 읽으신 뉴스의 주말 오후 세신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266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감사원 감사 때 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이거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소득 고용 집값 통계 조작 또는 왜곡에 관여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 통계청 국토부는 관여가 되어 있죠. 정답은 2번 국회입니다. 국회는 뭐 한 게 없죠. 자, 정답 자 발표드립니다. 첫 번째 가을 남자님. 가을 남자 분위기 있네요. 통계 전공자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가을 남자님이 부끄러울 일 있겠습니까? 예, 통계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자,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 정딜리버님 맞춰주셨고요. 내용 이해가 잘 됐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TMSTV님 축하드립니다. 통계 조작은 대국민 사기극의 끝판왕입니다. 적법한 처벌을 받기를 영원합니다. 재판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브레인스포츠님 축하드립니다. 커피를 저희 당첨되셔서 커피를 드셨대요. 부인분하고 아내분하고. 그래서 아내님이 보고 또 커피 받아야겠다고 뉴스를 보게 되셨다고. 첫날부터 너무 센 거 봤네요. 늘 기대하고 믿고 보는 동행가 뉴스터디 채널A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드립니다. 또 한 잔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이분 정말 제가 감동입니다. 동행 출석 1위 팬. 동행 스터디 출석 100% 우등생입니다. 닉네임을 바꾸다가 오타를 쳐서 동생 출석이라고 쳐버리셨는데 14일 후에나 다시 바꿀 수 있다는데요. 동행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동행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오타를 내시는데 동정민 앵커에서 그냥 제가 동행으로 줄였거든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동행이면 떴고 동행이면 떴으니까 그죠? 예. 이거 와서 봐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유튜브 채널에 뉴스 들어가신 다음에 게시물 이 코너만 딱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